일이네요. 네. 4월 11일 저녁 8시 18분 경향신문 선방위가 MBC 김건희 디올백 보도 MBC가 김건희 디올백 보도를 했는데 이걸 법정 제재로 가져갈 것 같대요. 이유가 뭐냐? 백이 아니라 파우치다. 아유, 바이든 날리면이네요 또. 아니 이건 분노 유발이 아니라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. 답을 자꾸 찾지 마세요. 아니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을 하는 이 자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동료들이었어요. 예, 제 동료들이었는데 이 자들이 이제 시민단체 비슷한 거 만들어 가지고 KBS를 와해시키고 저 같은 사람들을 이제 고발하고 뭐 이랬던 자들이에요. 이랬던 자들이 선거방송 심의위로 들어가가지고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가. 네,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이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. 이게 1980년도에 보면 이게 이런 거를 보통 검열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검열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 말을 해도 되냐.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. 김건희냐 김건희 여사냐라는 고민을 하는 순간 이미 이 나라가 국민들을 검열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렇지 않습니까? 특히나 언론은 어떤 이 언론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명품 백과 파우치가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? 아니 조그마한 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. 파우치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. 그럼요, 당연한 예. 거죠. 그러면 뭐 사전 찾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예. 그거를 명품 백을 300만 원짜리가 그게- 3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몰라도 그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법정 제재를 한다고 달려듭니까? 아니 근데 뭐 파우치 받으면은 뇌물이 성립 안 되는 겁니까? 그런 거. 백만 구성 요건에 뇌물로 규정하나요?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 뭐 파우치로 부르든 백으로 부르든 전 다 부를 수 있다고 보고 네. 그냥 뇌물은 뇌물인 거예요. 그러니까 수사하면 되는데 수사도 안 하고 이런 표현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소매가가 한심한 300만 거죠. 원 가까이 되잖아요. 300만 원 좀 넘는가 그렇잖아요.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. 예. 파우치면은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파우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. 아니에요. 이런 이런 인식을 한 장 주는 받아도 거죠. 뇌물입니다. 당연하지. 이런 한 장 받아도 뇌물. 아니 당연하죠. 이런 한 장 횡령해도 다 감옥 갑니다. 지금. 그러면 300만 원짜리 파우치면 네, 괜찮고 괜찮습니까 또? 그렇게 물어봐야죠. 30만 원짜리 백이면 안 되는 되나? 겁니까? 네. 네, 이런 어처구니없는 뭐-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. 자체가.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건지. 근데 이해할 수 없죠.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아주 사정없이 이 심판하라고 좀 이 민주당이 야당에 이런 압도적인 의석수를 준 거는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.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아주 큰 숙제를 안았다. 예. 21대 180석을 주셨을 때 이때도 뭔가 좀 강력하게 예. 시원하게 선명하게 싸우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했는지는 좀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21대를요. 예. 근데 저희 잘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 그러면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준 거예요. 22대 때 187석으로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걸 또 못하면 이제 민주당이 심판받을 수가 있다.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부담이 커요. 언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꾸 이제 국회에다 대고 협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어. 협치의 아니, 개념을 알까요? 뭐 사람을 만나는 게 일단 이제 협치의 시작인데 근데 범죄자라서 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스탠스를 버리고 협치를 하겠다로 가면 국민들이 마음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또 식어요. 막 분노가 있다가도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거든.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만나고 이거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냐.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은 좀 아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둘이 어떤 바터를 한다든가 이게 현대 정치 아닙니까? 이 윤석열 정부는요. 윤석열 대통령 예. 머릿속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만 있어요. 그냥 무조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예. 말 들어. 예. 이런 느낌이거든요. 예.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한테 협조해. 안 그러면은 안 만나주고 대표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수사할 거고 뭐 야당 인사들 감옥 보낼 거야. 예. 이런 계속 신호를 주잖아요. 예. 협박이에요. 2년 내내 협치가 아니라 협박만 하는 국정 운영을 했다. 모든 그래 이런 면에서. 식으로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특히 당선된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에 단차 또 털겠죠.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
니들이 자중질환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또 몰고 갈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네. 윤석열 힘을 대통령은 약화시키고. 검찰총장 출신이고요. 한 번도 정치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의 간분이거든요.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뀔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주는 평론가나 MC분들이나 사설을 본 적이 없습니다. 다 안 바뀐다 그러거든요. 대한민국 국민들의. 사람 바뀌면 죽거든. 아니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이 192석을 국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대화해봐라라고 한다면은 전제와 현실이 모순되지 않습니까? 아니 다 안 바뀐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기회는 준다? 뭐 약간 배려와 선처일까요?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민심은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검찰 출신에서 정치를 압수수색하듯이 하는 이런 공권력과는 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. 그렇다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대중과 더 대화를 전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민심을 얻어서 이 권력에 대해서는 저는 종합적인 압박에 들어가야 된다.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비판은 안 하시던데 지금요 대통령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 구성이거든요. 그건 권한이자 책임입니다.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. 여가부 장관 있습니까? 없어요. 지금 특별감찰관 있습니까? 대한민국에? 네. 아니 공수처장과 차장 있습니까? 방송통신위원회는 안녕할까요?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?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습니까? 모든 합의제 국가기관은 구성이 안 되고요. 지금 이건 합의제도 아니고 독임제, 뭐 여가부, 공수처, 뭐 이런 특별감찰관 이런 자리조차도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 뭐 들어갑니까? 월급 왜 줘야 됩니까? 연봉이 2억 5천인데 연봉을 왜 줍니까? 그리고 임명한다 그래도 다 자기 하수인들 임명할 거거든요. 그럼 그 임명한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뭐 200석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책임 어떻게 묻습니까? 물론 국민의힘 안에도 합리적인 의원들 일부 있습니다. 아주 소수 있는데요. 이번에 본질을 보십시오.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21대와 22대가 차이가 있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원조 윤핵관 호소인에다가 이번에 용산 윤핵관까지 더 들어가 버렸거든요. 급수로 말하면 4급수에서 6급수로 지금 더 바뀐 거예요. 근데 뭘 더 대화를 하고 뭘 더 기다려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난망한 기대고요. 불가능을 기대하는 겁니다.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대화하려고 매달리지 말고 국민 대중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차라리.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